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이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중요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 위해서 대통령이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이너서클 최측근들조차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최측근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폈습니다.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정말 희대의 삽질을 하고 있는 소식, 그리고 또 김정은이가 완전히 중국에 분노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 워싱턴 DC에 도착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공식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집권 여당 내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초를 치는 발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친문 핵심 인사 윤건영 의원입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문재인으로부터 우리 건영씨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건질 것이 거의 없다는 발언을 해서 주목됩니다. 윤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정상회담은 소개팅 같은 것인데 소개팅 자리에서 결혼 반지를 주고받을 수 없지 않느냐라며 이번 회담의 성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여권 내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윤 의원은 첫 대면 회담인 만큼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가져야 한다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양 정상이 얼마만큼 추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긴밀하게 갖느냐가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한미 간 외교 이슈에 있어서 북한 인권 문제나 대중국 견제 등 위기관리 요인들이 꽤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할 것이냐라가 성과 지표일 것이다 라며 문재인의 이번 방미 자체가 북한, 중국 등 현안 문제에서 미국과 마찰을 빚어온 문재인이 미국에 변명을 하러 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운동권 출신이자 폭력 시위 전과자인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문재인의 남자로 불렸고, 문재인의 모친상 때에도 여권 인사 중 유일하게 조문을 갔던 측근 중의 측근으로 불리는데요. 문의 남자조차 망할 것으로 내다보는 이번 정상회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우리 건영씨,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때 그때 임종석, 김경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만 아무도 못 가고 이 윤건영만 갔을 정도로 정말 문의 최측근 중의 측근이다 라는 사람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소개팅 같은 거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 말장난인데 어떻게 들어보면 맞아 소개팅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죠. 이번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결정나는 것이고 그 결정나는 것을 우리는 통보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은 소개팅이기 때문에 소개팅하면 또 다음에 또 애프터 만나면 가져야죠. 마음에 들면. 자, 그렇게 해서 점점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의 첫 스타트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이죠. 소개팅 아니죠. 정상회담이 뭐 자꾸 만날 수 있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장난을 한다는 자체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건질 것이 없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오더라도 원래 첫 정상회담은 소개팅이니까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지금 미리 실드를 지금 치는 겁니다. 즉 윤건영조차도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성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상상을 하는 것으로 봐서 정말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러려고 갔었냐 라는 그 비난을 피해주기 위해서 미리 지금 이렇게 실드를 쳐주는 것 같은데, 소개팅 자리 아닙니다. 결혼 반지 주고 받으러 가는 겁니다. 바로 이 정상회담은 그런 겁니다. 길지 않은 시간, 문재인의 집권기간은 지금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4년밖에 안 돼요. 최소 내년까지 뭔가 성과를 내어야 내년에 있는 이 하원 전체 의석을 다 교체하는 내년 선거에서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바람대로 이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차지해버리고 또 상원도 더 다수당으로 다시 복귀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냥 시작과 동시에 레임덕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중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는 그동안 북한 관련해서 사진만 찍었다. 쇼만 했다. 그렇지만 나는 다르다. 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개팅 자리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알고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안타깝게도 아무 성과 없이 또 미진한 성과로 기록했을 때 가열차게 비난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정일의 1차원적 발상으로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켰던 이른바 토끼 사육 전투가 북한 전역에서 다시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실패한 정책을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것은 남과 북 양쪽 전체주의 좌파 세력의 DNA인 것 같습니다. 북한 당국이 극심한 식량난 타결을 위해 지난 4월 말부터 전국에 토끼 사육 전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RFA가 19일 보도했습니다. RFA의 평안북도 소식통은 지난달 말 제10차 청년 동맹회의에서 토끼를 잘 기르는 것이 곧 애국이라는 구호와 함께 토끼 사육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각 학교에서 토끼를 의무적으로 내라는 지시가 내려와 토끼 값이 3배 이상 뛰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교 등 각 교육기관에게 학교당 1000마리 이상의 종자 토끼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두 시장과 들판을 헤매며 토끼 종자를 찾다 보니 3,000원 하던 토끼가 보름 만에 1만 원을 넘어섰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당국의 이러한 토끼 사육 독려는 대를 이어 내려오는 김씨 일가의 1차원적 발상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김일성은 메추리를, 김정일은 토끼를, 또 김정은은 메기를 식량난 타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토끼 종자 구하러 다니느라 일도 못하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라며 주민 식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서 들볶고 있는데 매번 실패한 정책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당국에 대한 원망이 높다라고 성토하고 있는데요. 실패가 3번 이상 반복되면 고의를 의심해야 한다는 말, 이쯤 되면 김정은은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일부러 저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토끼. 김일성이 과거 메추리는 고기도 단백질도 높고 또 대량 생산 가능하고 그리고 메추리 알도 좋다 해가지고 키워라 해가지고 키웠는데 실패했죠. 그리고 또 김정일은 야 토끼 이거 좋아. 그리고 독일에서 내가 동독에서 자이언트 토끼라는 거 봤는데 이거 너무 좋아 해서 자이언트 토끼라는 토끼를 가져왔답니다. 그 자이언트 토끼는 몸무게가 10kg. 그래서 김정일의 말은 이거 하나 키우면 고기가 7kg 정도 나오니까 우리 인민들이 다 건강해질 거야. 다 키워. 해서 키웠더니 전국토가 풀 다 먹어버리니까 초토화 돼버렸죠. 완전히 황폐화 돼버렸죠. 실패. 그리고 이제 김정은 집권해가지고 야 메기 빨리 크고 그 고기도 맛있고 그 단백질 넣고 하는 거 좋잖아. 메기 다 키워. 해가지고 온 군부대 지역 이런 데서 메기 만드느라고 양식장 만들고 했는데 메기 많이 키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선한 물이 자꾸 공급이 돼야 되죠. 그리고 사료를 줘야 되는데 지금 사람 또는 가축 먹을 사료도 없는데 메기 줄 사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실패. 그런데 이제 식량난이 최악이니까 야 토끼 다시 키워.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토끼 좋다고 그랬어. 토끼 키워. 1인당 5마리씩 제출해.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1인당 5마리씩 토끼를 내랍니다. 키워서 너 먹어 이게 아니고 키워서 내. 그리고 그거 키우기 위해서 종자 구하고 새끼 구하고 하는 건 셀프야.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토끼를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1인당 5마리 키운다? 풀 다 먹어버리겠죠. 뭐 풀, 나뭇잎 다 먹어버리겠죠. 안 먹어도 그냥 억지로 먹여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곤충들이 사라지죠. 곤충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곤충을 먹고 사는 새가 사라지죠. 또 새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충해 발생하죠. 그 병충해 발생하는 그 곤충, 새가 또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작물 수확량 박살나죠. 바로 모택동이 과거에 이랬습니다. 야 참새, 저 새는 나쁜 새야. 저거 없애야 돼. 라고 했더니 홍위병들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문화혁명 시절에 완전히 참새를 그냥 이잡듯이 잡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병충해가 창궐 해가지고 그냥 국토가 식량 생산 박살나버렸죠.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참새는 직접적으로 이 곤충을 잡아먹지만 토끼는 그 참새의 먹이가 되는 이 곤충들을 기를 수 있는 풀을 곤충들이 서식할 수 있는 풀을 다 먹어버리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곤충 사라지면 또 새 사라지죠. 그럼 다시 병충해 창궐하죠. 박살나는 겁니다. 이걸 제가 뭐 생물학을 전공했겠습니까? 뭐 자연학을 전공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인문학, 사회과학 전공한 저도 알고 있는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김정은은 몰라요. 황당하죠. 그래서 아마 국토가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면 박살이 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생산 안 되는데 박살 날 거다. 실패할 거다. 그러면 알면서도 이렇게 자꾸 하는 건 뭐냐? 나라 망하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공급을 늘리면 되는데
공급 안 늘리고 계속 재개발을 쪼아붙입니다. 왜? 니네들은 좋은 자리에 살면서 니네들 집 또 돈 벌면 안 되잖아. 그걸 못 봐. 해가지고 계속 쪼아붙이니까 아니 강남에 다 가고 싶은데 강남에 집이 안 생기니까 당연히 그게 집 한 채 두 채 하면 엄청나게 비싸지죠. 공급을 줄여버리니까. 그거 알면서도 계속 제한해왔죠. 그렇게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 잘못된 정책을 하는 것은 뭐냐? 실패를 일부러 바라는 것이다. 국민이 피폐해지는 걸 바라는 것이다. 남과 북이 똑같은 겁니다. 이런 와중에 김정은이가 다시 이 삽질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 분노를 했는데 중국에 분노를 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역시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중국산 주사제를 맞은 노동당 고위 간부가 사망을 해서 김정은이 격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노동당의 경제부문 최고위급 관료로 김정일 시대부터 김씨 일가의 깊은 신임을 받아왔던 60대 단 간부가 평양의 한 병원에서 중국산 주사제를 맞고 사망했다고 데일리 NK가 19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최근 심장질환과 고혈압 증상이 악화되어 휴직을 한 상태에서 북한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인 평양의과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체력 회복을 위한 비타민 영양제를 맞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그가 사망 직전 맞은 주사제는 코카르복실라제, 즉 비타민 B1 유도체인데요. 이 약물은 에너지 대사와 신경 및 근육 강화에 효과가 있어 피로회복제로 널리 쓰이는 대단히 단순한 화학구조의 약물입니다. 김정은은 이 간부의 사망 소식을 보고받은 직후에 나라의 인재를 잃었다 라며 슬퍼하는 한편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며 모든 병원에서 중국산 의약품을 전부 치우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산 의약품은 북한 내에서 북한 국내 생산 의약품만큼이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최악의 의약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가짜 분유에 가짜 쌀 같은 제품들이 넘쳐나는 중국, 이제 하다하다 의약품까지 가짜로 만든 행태에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야, 중국산 정말 참 이름값 하네요. 중국이 만든 시노팜이라고 하는 백신 있죠. 코로나 이 백신. 그걸 태국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들이 다 맞았대요. 이제 세계대회에 출전해야 되니까 그 세계대회 출전하려고 하면은 백신을 다 맞은 상태에서 해야 다른 나라에 그 전파가 안 되니까 백신을 다 맞아야 되는 컨디션에 있어서 백신을 다 맞았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자 배구팀이 중국제 백신 다 맞았는데 전원 코로나 확진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세계대회에 기권했답니다. 이게 바로 중국산의 위용이다. 중국산은 바로 이게 바로 중국산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형제의 나라 혈맹이라고 하는 북한, 그것도 경제부문 최고위층이 누워가지고 비타민제 맞은 겁니다. 우리로 치면 뭐 우리 좀 필요하면 어디 가서 마늘 주사 맞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거 맞은 겁니다. 그 뭐 알러지도 없죠. 그냥 맞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죽어버렸답니다. 즉 중국산 의약품이 가짜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뭐든지 가짜로 만드는 중국. 이제 뭐 또 진짜로 만들어도 성능 제대로 안 받쳐주는 중국. 중국산은 사지도 사용하지도 맙시다. 김정은 오래간만에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편 것 같습니다. 중국산 약품 다 치워버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죠. 그런데 이 중국산 약이라도 대체할 약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